강원도의회 의원 두 분을 모시고 강원도 정치권 소식을 들어보는 시간이죠. 지금 도정은입니다. 오늘은 먼저 그동안의 강력한 거리두기와 방역에도 불구하고 아직 멈추지 않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에 대해 좀 짚어보고요. 입법 지원 인력이 부족해 쌓여만 가고 있는 도의회 조례안, 이게 문제는 없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체결된 알펜시아 리조트의 양도 양수협약에 대해 문제는 없는지, 또 쌓여있는 의혹들은 어떻게 풀어야 할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세한 얘기 박인균 의원과 심상화 의원 두 분 도의원께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균 의원입니다. 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계속 하루하루가 다릅니다. 살얼음판 걷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을 했죠. 강원도도 정부 방침에 따라서 대부분 시군의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이렇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정부와 강원도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두 분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박인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그 감염력이 높은 그 델타 변형이 이제 우세 중이고, 수도권 중심으로 하루 평균 1,600명 이상 그 확진자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강원도는 이 바캉스 시즌보다는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하루 평균 약 20명에서 25명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 질본에서 이제 현 단계대로 2주 더 연장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도권에는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만 이 지방에서는 확진자가 많이 주는 거 아니냐, 좀 단계를 낮출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이 좁은 국토에서 수도권 등지에서 그 확진자가 있으면은 거기에 또 제한이 되고 이러면은 지방으로 금방 또 몰려가는 풍선 효과 때문에 좀 곤란하지 않느냐, 또 이런 논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현재 이 전국적으로 1차 접종이 50%를 넘었고 2차 접종이 한 24% 정도인데, 이 정부에서는 10월까지 2차 접종을 70% 이상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결국은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박멸, 인류 사회의 추방, 이게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집단 면역이 형성되면 조심스럽게 이 위드 코로나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전제 조건이 접종률이 70% 넘어야 하고 당분간은 이 백신을 부스터 접종을 해야 하고 하는 이런 지금 그 안들이 조심스럽게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거리 조정이 좀 어렵지 않겠는가. 적어도 좀 올해 말쯤 가야지만 좀 이 집단 면역이 형성되고 이렇게 해야지만 이 거리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집단 면역 생기기 전까지는 좀 어쩔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 심상화 의원님. 네, 저 28일 도내 이제 코로나19 확진자가 이제 46명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 현 이제 코로나 확진자 발생 현황으로 봤을 때에는 거리두기 단계 완화는 좀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예. 지금 집합금지 시설에 유흥하고 단란 주점을 추가하고 또 22시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과 식당 카페 운영시간을 이제 제한하는 를 한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거리두기 효과를 기대하는 것 또한 좀 더 어렵다고 저는 보고요. 이제는 저 위드 코로나로 이제 도민들께서 스스로 방역과 거리두기를 하시면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라도 강원도 방역 대책의 이제 문제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여기에 지금 미접종자로 많이 분류되어 있는 학생, 또 젊은 층의 중심으로 한 검사, 특히 그 외국인 근로자 중심의 이제 집중 방역을 좀 실시를 해야 하고요. 무엇보다 거리두기 완화에 이제 우선되는 것은 백신 접종이라고 봅니다.
지금 강원도 백신 접종률이 2차가 28.9%인데요. 예. 아마 백신 접종률을 좀 높여야 결국 거리두기 완화로 이제 이루어질 것 같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28%라고 하셨죠. 2차 접종률이. 28.9%입니다. 네, 거의 29%네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 일반 시민분들이 2차 접종을 꺼려서가 아니고 이 수급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 순서를 지키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좀 시간이 좀 지나야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지금 뭐 정부에서 백신을 많이 지금 뭐 그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발표에 따른 것에는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 인구 대비 1차 백신 접종률이 전국이 이제 52%고요. 예. 강원도가 56%입니다. 조금은 높고요. 네, 저 2차 그 1차 얀센하고 2차 이제 완료 접종률을 보게 되면 전국이 25.1%고요. 강원도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8.9%입니다. 네, 그런데 강원도에서 8월 말까지 도민 50% 접종 완료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현 수치로 보게 되면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백신 접종 그 계획도 다시 한번 세워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원도는 어쨌든 전국 평균보다는 1차 접종 또 2차 완료 접종까지의 그 확률은 조금씩 높네요. 퍼센트는. 네, 조금 네. 높지만 저희가 그 예상했던 8월 말까지의 도민 50% 접종에는 많이 지금 못 미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민 50% 접종이라는 건 2차 접종까지 마친 걸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 강원도민의 백신 접종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심상화 의원님께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전용 병상이라든가 생활치료센터의 병상 확보 상황이 좀 궁금한데 타 지역 같은 경우에서는 생활치료센터에 근무하는 의료 인력 부족, 그다음에 집에서 하는 그 자가치료 이런 것에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심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번엔 먼저 말씀을 좀 이어주시죠. 네. 먼저 저 병상 현황을 보게 되면요. 코로나19 유행 장기화로 장기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강원도 내 중증 환자 병상이 이제 한계에 지금 직면을 했습니다. 예. 이제 강원도에 따르면 24일 기준 도내 세개 중환자 전담 치료 기관에 이제 남아 있는 중환자 병상은 전체 24개 병상 중에 단 2개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네. 영동권에는 강릉 아산병원에 8개 병상 중 지금 1개밖에 남아 있지 않고요. 예. 이걸 봤을 때 강원도 내 이제 병상 부족은 이제 심각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이제 코로나 환자가 치솟고 중증 환자가 이제 많아지게 되면 사실 우려했던 이제 병상 이제 대란을 우려하지 않을 수 이제 없다고 합니다. 또 여기에 이제 생활치료센터가 이제 2개소가 운영 중인데 예. 이 병상 현황을 보게 되면 속초센터가 이제 82병상 중에 71병상을 지금 사용해서요. 82.6% 지금 90%에 올라가고 있고요. 예. 오성센터가 대기병상 중에 67병상 사용으로 지금 65.7%로 지금 굉장히 이제 심각 수준에 이제 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원도가 지금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병원 현장과 충분히 이제 소통을 하고 또 음압병실 또는 생활치료센터를 신속하게 늘리고 이제 중환자 병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좀 찾아야 한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예. 생활치료센터의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 인력이 이제 누적 피로감을 느껴서요. 지금 예. 뭐 퇴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또 여기에 이제 자가 치료에 대한 문제도 지금 그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그 자가 치료의 장점 단점도 좀 확인해서 또 강원도민들에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박인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그 생활치료센터와 중증 환자 병상의 심각성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성과 속초의 그 생활치료 병상이
현재로서는 50% 이상 그 가동 중에 있고 중증 환자 병상은 지금 거의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이 중증 환자는 단순하게 이 병실을 늘리고 이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되게 에크모 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이 시설과 그 다음에 의료진들이 그 기계를 다루고 이럴 수 있는 전문 의료진들이 결합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쉽게 확장하거나 뭐 이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생활치료센터 이거는 뭐 이 전문 어떤 그 의료 인력이 아니라 하더라도 간호사나 보조 인력들이 같이 결합을 하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박인균 의원님 말씀은 그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병상은 뭐 돈만 더 있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늘리거나 운영할 수 있는 거는 아니다. 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좀 다른 문제를 얘기를 해보죠. 강원도의회 그 의원님들이 조례안 재개정안을 좀 많이 내고 계신가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기사 나온 것도 보면은 이걸 뒷받침해줄 입법 지원 인력이 부족해서 처리해야 될 조례안들이 그냥 계속 쌓이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두 분 의원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혹시 뭐 날짜 좀 임박해가지고 이것저것 많이 제출은 하셨는데 그게 처리되지 못한 그런 조례안들이 있는지 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먼저 박 의원님부터 좀 말씀해 보실까요? 이 주로 이제 그 이렇게 그 조례가 남발되고 예. 많이 조례를 그 발의하는 의원들이 저희 주로 민주당 의원들입니다. 예. 이 민주당 의원들이 이 도당에서 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란 취지에서 이 조례도 보겠다. 다음 어떤 공천이나 이런 데 어떤 그 기준으로 삼겠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 경쟁적으로 막 발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불필요하고 또 아니면 이 함량 미달이고 이 또 뭐 겹치고 중첩되고 또 이 사문화될 수 있는 이런 조례들이 막 마구 남발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저나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좀 책임 많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더 이 조례를 발의를 할 때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가 이것이 우리 도민에게 적극적인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이 시대에 어떤 부응하는 것인가 이런 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입법지원팀이 이제 이 하중을 많이 받고 이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제대로 일을 처리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소수의 인력을 보충하는 건 맞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금과 같은 조례 남발에 대해서 이 맞게 무조건적으로 많이 인력 보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의원들이 좀 자제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에 조례안을 그 기준치보다 못 내셨나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습니다. 저도 네. 뭐 몇 개의 조례를 냈고 지금 이 제출했습니다만은 언제 그것이 저기 그 만들어질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지금 밀려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네. 그 입법 지원 인력분들 입에서 그냥 절로 좀 육두문자가 나올 수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이 공천 자격에 이런 것들이 이제 기준이 되나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자격을 조례안 발의 건수로 지금 한다고 이제 발표는 하지 않았고요. 예. 아마 그것도 없지 않아 조금은 좀 포함이 된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만 뭐 조례보다는 뭐 건의안도 있고 5분 자유 발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의원 그 상임위 활동이라든가 뭐 출석률 이런 것을 다 뭐 보지 않을까 싶고요. 예. 조례만 가지고는 그런 지금 의견이 없어서 좀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은 좀 자유롭게 네. 본인이 뭐 강원도민들한테 꼭 필요한 조례 이런 걸 지금 발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박인균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그 공천 심사의 기준 이거 좀 네. 약간의 그 융통성이라든가 아니면 좀 네. 변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맞습니다. 조금 전에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이 조례 발의뿐만 아니라 도정 질의라든가 발언 상임위 활동 출석 등등의 이 종합적이고 네. 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가산점이
지고 이렇게 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이제 조금 전에 또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꼭 필요한 적재적소에 조례만 하는 건 아니고요. 사실은 어떤 이 열정이라든가 활동 뭐 이런 것들은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우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중에서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 고민 없이 그냥 이 어떤 입신양명만 이렇게 이 초점을 맞춘 의원들도 좀 많고요. 예, 뭐 당을 떠나서 또 이거 사람마다 또 추구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여기서 정리를 좀 하고요. 이번에는 지난 금요일에 체결된 알펜시아 리조트 양도 양수 계약에 대해서 좀 짚어보죠. 이번 계약으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이게 완전히 끝났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심상화 의원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으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고요. 예. 지난주 금요일 알펜시아 양도 양수 체약 이제 체결식이 이제 서둘러 이제 치러졌습니다. 예. 이제 매각 대금은 7,115억 원으로 이제 KH 강원 개발이 계약금 10%에 이제 해당하는 700억 원을 이제 강원도 개발공사에 납입하여서 이제 성사가 되었는데요. 네. 그러나 협약은 어디까지나 알펜시아 양도 양수 협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리조트 소유권이 완전히 넘어가서 등기가 이전된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잔금 완납도 해야 되고요. 예. 소유권 이전 일은 내년 2월 18일인데 잔금 완납 전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매각이 끝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지금 알펜시아 리조트 의혹에 대해서 KH그룹 관계사 두 곳이 입찰에 참여를 했느냐, 또 강원도가 알고 있었느냐. 예. 를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서 지금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2월 전에 조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판도가 달라지겠네요. 네, 그런 우려가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박인균 의원님. 네, 물론 이 의혹 제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조사도 필요하고 이렇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지금의 이미 계약 체결을 했던 거고 이제 남은 것은 이 잔금 지불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문제거든요. 네. 이 사실상의 이 작은 격가지의 어떤 의혹 제기 요게 큰 어떤 계약 체결과 이 대금 완납 여기에 방해하지 않는다면은 물론 이제 거기 중요한 문제면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겠지만 예. 그런 것이 아닌 격가지 가지고 곁가지라고 보시는 거죠. 예, 네. 부각을 시킨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저희가 한 시간이 2분 정도 남았는데 6,400여 원이 남은 잔금이죠. 이게 예, 큰 금액의 돈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궁금한 게 일반 국민들이 이제 집을 살 때 보면은 내가 산 집을 주택 담보해가지고 또 대출 받아서 갚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혹시 KH그룹에서 이 6,400여 원에 달하는 잔금을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면은 또 어떻게 할까요? 알펜시아 리조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런 방법도 있나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1분 정도니까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박인진 의원께서 이제 격가지라 그러고요. 네. 이 의혹에 대한 것은 잔금 납입에 대한 문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지금 언론사에서 KH 강원 개발이 잔금 이제 6,400여 원의 잔금 완납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현황을 지금 다 비공개로 하고 있거든요. 예. 또 더 앞으로 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KH 그룹하고 KH 일렉트론 이게 KH 강원 개발 이제 모그룹인데요. 여기에서 지금 올 3월하고 4월 저축은행에서 245억, 104억 상환 기간을 3년으로 3저축은행 대출을 연리 14%의 이제 이자율로 지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예. 지금 우리 입찰에 참여했다.
네. 하는 지금 내용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심 이것을 의원님. 보더라도 예, 죄송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더 들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오늘은 아쉽지만 이어서 좀 정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네. 지금 도정은이었습니다. 박인균, 심상화 두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백종원입니다.